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타일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린터뷰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팜유입니다. 사실 팜유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식물성 기름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팜유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 팜유가 굉장히 이제 우리 경제에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WWF 세계자연기금의 국장 박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쭉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세계자연기금 본부에서 8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박민혜라고 합니다. 주로 기업하는 파트너십 그리고 자연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팜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기름 야자라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야자에서 추출한 걸 이제 팜유라고 하는데요. 이 기름 야자의 이 식물은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고 또 동물들도 이 특유의 달콤한 냄새 때문에 특히 코끼리 같은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런 그렇죠. 핫한 동물들에게도 핫한. 네. 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네, 이게 근데 되게 다양한데요. 이게 일단은 이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라면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대표적으로 사실 라면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표를 보시면 그 뒤에 이렇게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나 볼 수 있는데 뭐 팜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야자유라고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여기 팜유라고 되어 있어요. 라면에 팜유로 돼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라면, 과자, 초콜릿, 음료수 화장품 먹는 거에 많이 있죠. 화장품? 화장품, 샴푸, 치약, 네, 립스틱, 네. 요거에 팜유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많은 제품에 팜유가 사실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팜유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팜유를 실제로 많이 쓰고 먹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마트에 딱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 제품에 그게 거의 팜유로 둘러싸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 식품부터 화장품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식물성 기름 중에 팜유가 약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도 팜유를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한국도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특히 2018년 이후로 팜유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팜유가 생산이 되는 그런 생산 국가의 농장들을 한국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곳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국이 팜유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죠.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찾아서 제품을 만든다는 게 뭔가 팜유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쓰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팜유는 사실 장점이 되게 많은 자연 자원인데 특히 그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산화가 되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튀김 요리 같은 걸 할 때 사실 건강에 해로운 게 트랜스 지방인데 이 트랜스 지방이 거의 안 나온다고 해요. 팜유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그래서 팜유는 되게 그 좁은 땅에 심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다른 작물과 비교해서도 그 똑같은 면적에 심었을 때 더 많은 팜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아주 유용한 작물이죠. 제가 들어보기로는 이 팜유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계가 돌아가는 방법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되게 다각적인 문제로 다가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팜유는 생산되는 대부분은 열대우림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열대우림은 정말 자연보전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곳들에서 팜유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팜유 생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열대우림의 숲이 좀 파괴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열대우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땅이 또 경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열대우림 중에서도 팜은 사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생산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85%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생산국은 인도네시아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까 가성비나 그런 경제적 가치를 얘기했지만 네. 인도네시아 GDP의 4.5%가 팜유 관련이거든요. 와. 그럼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봤을 때 이 작물은 정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작물인 거죠. 근데 이렇게 팜유가 너무나 이렇게 유용하다 보니까 이렇게들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분명히 앞으로 더 생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열대우림이 있는 지역에서 주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데서 농장을 차리는 거고 그러면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숲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네네. 그게 이제 개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대우림을 개간해서 그걸 농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대우림 그 숲이 되게 많이 실제로 파괴가 많이 됐고요. 그 최대 생산국이라고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2000에서 2009년 사이에 네. 서울에서 5배 이상 되는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더 만들고 아직도 있는 그렇죠. 아직도 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런 숲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을 확보했다가 농장으로 개간하려면 일단은 벌목을 하겠죠. 그렇죠. 벌목을 하고 그 땅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 그 서식지가 거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기서 살던 동물들이 피해 나가서 주변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려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또 쫓겨내는 거죠. 그렇죠. 네. 집 밖으로 쫓겨내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고 특히 오늘 가운데에 있는 이 우랑우탄이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네. 이게 너무 귀여운데. 네, 그 열대우림에 살고 있는 우랑우탄들이 사실은 그 개간하는 작업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약간 인간의 이기심을 좀 사실 볼 수 있어서 마음 아픈 포인트들이 저희 일하면서 있는데 그 농장 개간 하나 하거나 그 활동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동물들이 있으면 좀 번거로워서 사실 이게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현상금을 얹은 사냥 같은 게 사실 있었다고 해요. 사냥이요? 네, 그래서 이런 오랑우탄 한 마리를 잡아오면 얼마를 드리겠다. 약간 이런 그 현상금 사냥 같은 것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금 사냥은 다행히 없어지긴 했는데 없어졌어요. 네,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마음 그러니까요. 아프죠. 사실 네, 오랑우탄뿐만이 아니라 그 열대우림에 사는 코끼리 사실 그리고 이 열대우림에 호랑이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들이 사실 다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저희 통계에 따르면은 99년부터 2015년까지 약 오랑우탄 10만 마리가 실제로 이런 사냥을 통해서 희생됐다고 조사됐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고 사실 마침 바로 오늘이 8월 19일이 오랑우탄의 날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 친구를 위한 날인데 오랑우탄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독특한 되게 특별한 동물이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동물학자는 아니지만 사일런이 말씀하는 대로 그 오랑우탄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고 그 아마 현지어로 오랑우탄이 숲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네,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만큼 뭔가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또 하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그러면 팜유를 생산을 더 하려고 하면서 점점 서식지가 좁아지고 멸종 위기에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팜 농장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그 대량으로 한꺼번에 그
땅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그 네. 불을 태워서 그 땅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거치는데 특히 인도네시아는 그 이탄지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탄지가 있는 지역이 또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팜유 최대 생산국이고 근데 이 이탄지라는 곳이 탄소를 굉장히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서 보통의 땅보다 많게는 28배까지 탄소를 많이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대량으로 땅을 밀려고 불을 태우면서 이 탄소가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거고 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더 다시 환경적인 그런 훼손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온실가스 효과를 조장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고요. 이탄지는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탄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인간과 지구의 지역인데 그런 것들이 불타고 훼손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솔직히 지금까지 물론 앞에서 파뮤의 또 장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오랑우탄이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이런 많은 친구들을 멸종위기에 또 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기후도 계속해서 악화시켜가면서 또 이상 기후가 생기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서식지가 좁아질 텐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파뮤인데 그러면 바꾸면 안 돼요? 이걸 약간 다른 물론 40%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다른 기름들이 있으니까 또 뭐 대두유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사실 문제가 되면 대체제를 찾는 게 맞죠. 그러니까요. 대체제를 찾는 게 맞는데 아쉽게도 팜유를 사실 대체할 만한 그런 농작물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실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두유를 좀 예를 들어보면 그 1헥타르 안에 그 대두유를 심었을 때 0.38톤의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0.38. 합니다. 네. 근데 똑같은 땅에 팜을 심으면 그거보다 10배 넘는 팜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네네. 이게 완벽하게 대체되는 거는 사실은 없죠. 지금 그쵸. 현실에서는.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솔루션이 쉽지는 않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생산과 소비에 정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약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개발, 보호, 보전은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그런 것부터 조금 바꿔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필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발이 필요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가 훼손이 돼야 되냐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있던 것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WWF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한 팜유의 방식으로 생산을 해라 이렇게 네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네. 그게 하면 좋은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파뮤를 생산하는 방법이 파괴를 일으키는 게 많으니까 그 운영 방법이나 뭐 땅을 확보하거나 그걸 개간하거나 심거나 유통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원래 보랑우탄 그리고 그 팜유 농장이 생기기 전에 그 열대우림에는 사실 원주민들도 살고 있거든요. 사람도 살고 있어요? 네네, 사람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주민도 계속 살아갈 수 있고 그 오랑우탄이나 코끼리나 다른 종들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상생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생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또 인증 방식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을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팜유의 지속 가능한 팜유 인증은 RSPO라는 인증이 있어요. RSPO. 네. 예를 들어서 팜 농장에 생산을 하는데 이게 과도한 벌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농장에서 생산한 방식에서 유해한 화학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나무를 벌채한다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좀 해를 끼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관계는 어떤지 거기에 살고 있던 종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모두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네네 RSPO라는 인증을 주게 돼요. 그래서 RSPO라는 인증 자체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했던 그 팜유라는 것을 뽑아내서 가공을 하게 되잖아요. 네. 가공하는 공장,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유통사, 그리고 사는 바이어 회사, 모든 사람이 이 RSPO라는 인증의 평가 대상이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가 사실은 생산이나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귀찮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생산 방식의 전환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의 영문 약자가 RSPO예요. 그래서 인증에 아예 RSPO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써 있습니다. 써 네네. 있어요? 네네. 저는 그동안 FSC라는 인증 있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했었는데 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운영이 되는 산림에서 사용하는 소재로 만든 제품에 대한 인증인데 네네. 비슷하게 RSPO 인증을 찾아다니면 되겠네요. 근데 이 RSP 인증에 참여하는 농장도 있고 그리고 유통사도 있고 그리고 뭐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 뭐 바이어도 수입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RSPO를 그러면 가장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막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는 RSPO가 가장 많은 곳은 사실 유럽 유럽이고요. 쪽이에요? 네, 근데 한국도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도 그 RSPO 가입한 그런 기업들은 사실 웹사이트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한국에서는 84개 회사가 RSPO 84개. 멤버에 가입이 돼 있고 그 수치를 보면 최근에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인이죠.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입하면 그러면 바로 좋아지겠네요? 바로 좋아지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좋아지기 위한 아주 좋은 출발점이라고 출발점?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팜유를 쓰고 있어?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WWF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팜유가 실제 유통되고 있고 인증받은 팜유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금 통계를 저희 찾아봤는데 2020년 기준의 전체 수입량이 58만 7천 메가톤이 팜유가 수입이 되고 있고요. 메가톤이 뭔지는 몰라요. 진짜 많다. 네네. 그 중에서 근데 인증되는 팜유는 약 2만 4천 톤, 2만 4천 메가톤. 아. 네네. 이라서 사실은 전체로 보면 4% 4%. 정도 미미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그 RSPO에 가입은 했는데 아직은 다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네요, 이게. 우리가 헬스장에 가입하면 바로바로 맨날 다닌다는 건 아니긴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건강 좋아지려고 다니는 거고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가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맨날 다니고 갑자기 뭐 PT 해주시는 트레이너처럼 변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하루 뭐 이틀 뭐 3일 그랬다가 뭐 5일 다니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질 텐데 맞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좋아지겠죠? 그러길 바라는 거고 그런 네. 걸 위해서 WWF도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헬스클럽이 얘가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는 게 사실 헬스클럽을 끊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를 다닐지 정말 이걸 끊을지 고민을 하지만 일단은 뭔가 끊었다는 거는 그만큼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겠다는 공식적인 그런 것들을 한 거기 때문에 RSPO라는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RSPO라는 것들을 WWF가 만든 인증이에요. 아 진짜요? 저희가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그런 협의체 구성을 하기에 WWF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인증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RSPO를 만들지만 사실 인증 제도라는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영어가 나오는데요. POBS라는 POBS 무슨 약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주시겠어요? POBS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네네 여기 사실 저희가 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게 팜유 바이어 여기요? 스코어 카드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이어 스코어 카드인데 POBS Palm Oil
buyer score? 카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코어 카드는 말 그대로 저희가 팝류 중에서 그 바이어들을 평가한 랭킹이에요. 이게 성적표 같은 거예요? 성적표입니다. 네, 바이어 스코어 카드라는 것들은 RSPO의 인증을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판매량이 많은 전 세계 바이어 중 약 200개, 220개 정도가 대상이 돼요. 네. 와, 근데 이렇게 성적표를 보니까 수직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채점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기업 이름도 나오고. 근데 보니까 진짜 잘하는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만점이, 그러니까 총점을 봤을 때 평가 총점이 만점이 이제 24점이고요. 근데 24점에 가장 높은 자리가 지금은 22.39점을 받은 Co-op Switzerland이라는 회사고. 네. 그래서 탑 몇 개 보면 이렇게 페레로라고, 그러니까 페레로 로쉐 여러분이 이제 드시는 그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누텔라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케아랑 뭐 또 Mars Incorporated, 이건 뭐 그런 제조사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자료인데,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뭐 물론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한국 기업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코어 카드를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사실은 13년 차가 됐고 이제 12년 동안 이것들 연구하고 랭킹을 계속 만들면서 한국 기업은 대상이 사실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 대상을 된 게 올해 처음이라서 이제 POBS가 한국 버전으로도 지금 나온 건데요. 원래는 그 대상 기업은 14개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4개 기업이 500메가톤을 거래를 해야지만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상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4개 기업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 대상을 기업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제 랭킹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그쵸. 이제 물어봤죠. 왜냐면은 그게 인터넷으로 뭐 공개된 정보라고만 평가는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약간 내부적인 자료도 필요하죠. 네네.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추가로 정보를 공개하시겠습니다라고 물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노를 하셨고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5개 기업이 참여하겠다 우리는 해서 5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참여한 기업 중에 아모레퍼시픽이 사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팝류 거래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실은 기업들도 4개의 기업들도 참여를 한 기업들이 삼양사랑 롯데푸드랑 AK캠이라는 기업이 이 정보 공개를 추가적으로 했어요. 근데 점수는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점수는 좋지 않으나 저는 사실은 점수를 많이 받은 아모레퍼시픽만큼 이 기업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기업들하고 사실 이런 거 소통을 하다 보면 타일런이 말한 대로 담당자가 일단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쵸. 이런 분야는 네, 담당자가 맞아요.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굳이 뭐 잘하고 있지도 않은데 공개해봤자 나쁜 기사만 나가고 그냥 리스크만 있다. 우리는 굳이 하지 않겠다라는 걱정하겠죠.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결정도 존중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대적인 생산과 소비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보 공개를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공개해서 지금은 스코어가 낮지만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출발점이 되면 돼요. 그렇죠. 뭐 초보자인데 뭐 갑자기 뭐 40kg, 50kg, 60kg 들어보라고 이럴 할 수 없죠. 맞아요. 근데 이제 목표를 세우려면 내가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지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창피해서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목표치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했다는 것들은 사실 되게 대단한 거죠. 박수 쳐주고 맞아요. 싶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네. 약간 약간 야구팀 응원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확실하게 잘해줄 수 있다는 얘기라서.
진짜 유용한 정보예요. 이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인증을 인지하고 그런 걸 찾고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분들 저는 뭐 이런 관계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사실 인증 뭐 나 혼자 알아봤자 뭐하냐. 그쵸, 저도 그 얘기 많이 주변에서는 듣죠. 네. 알지도 못한다. 영어 약자 어렵다. 그쵸. 네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소비자 하나의 힘이 저는 되게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RSPO를 이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것들을 일을 하면서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라면 회사입니다. 거기에 어떤 소비자가 전화를 해서 인증받은 파뮤를 쓰고 있나요? 안 쓰면 왜 안 쓰고 있나요를 문의를 했대요.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 라면 회사가 이 인증에 대해서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게 뭔지 담당 부서에서 찾으면서 아 이런 인증이 있어? 이거 중요해? 소비자가 이런 걸 요구해? 그럼 우리 여기에 인증 받은 걸 써야겠네라고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로 이 브랜드가 RSPO 멤버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인증받은 파뮤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여러분이 온라인 주문하실 때 후기를 남기시잖아요. 후기에다가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문의도 보내고 댓글도 달고 하면 분명히 기업 쪽에서 이걸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으셔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일 것 같고요. 일단 쇼핑하실 때 제품을 그냥 둘러보는 습관부터 길러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뭐 로고가 어디에 있을까? 뭐 인증들이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인증에 뭐가 있을까? 이게 뭐지? 모르겠네. 이게 뭐지? 모르겠네. 이런 활동을 일단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소비자 트렌드라는 게 사실 하나하나 소비자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트렌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WWF의 슬로건도 있잖아요. Together Possible이니까 사실 함께 하면 분명히 이제 시장도 바뀌고 파뮤 생산 방법도 바뀌고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팜유를 사실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사실 팜유는 하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어떤 다른 것들인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도 중요한데 WWF에서는 그런 정보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고 공유하는 것들에 되게 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방송이 나간 유튜브 채널이나 저희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정보를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맞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구독도 많이 네. 해주시고요. WWF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좀 솔직히 약간 리더십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RSPO를 만들 수 있게끔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좀 활동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WWF 세계자연기금의 그린터뷰에서 파뮤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WWF 세계자연기금 국장을 맡고 있는 박민혜 님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것 같고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린터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